안녕하십니까. 마음까지 치료하는 오상신경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너무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고, 사실은 소화기 내과를 가서 검사만 주로 하고 약을 먹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어떤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을 살펴보면, 잘못된 식생활에 의해서 화학적 스트레스를 받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화학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장벽에 있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위장 내에 있는 세균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장에는 무려 1억 개가 넘는 자율신경세포가 몰려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소화 기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에 의해서 소화벽의 운동도 되고 이완도 되고 소화액의 분비도 관여를 하는데요. 특히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소화관 벽의 근육 운동을 억제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하고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위장관이 안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 게 이런 교감신경 때문이고요. 그리고 조임근 같은 경우는 수축을 시키고, 교감신경은 혈관, 근육, 신경 다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혈관도 위장관 벽에 있는 혈관도 수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소화액 분비가 안 되게 됩니다. 소화액 분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완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화관 벽의 근육 운동을 증진을 시키게 되고, 조임근도 이완이 되고 소화샘의 분비 촉진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위장관 운동이 억제가 되게 되고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정상적인 위장관 운동의 균형도 무너지게 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위장관 질환이 호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OECD에서 2017년도에 낸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소화기계 질환이 많은 것과 관련된 통계입니다. 한국인들은 순환기계, 신경계, 호흡기계 약물 소비량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적었지만, 소화기계 약물은 다른 OECD 국가의 2배 가까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았던 약물은 순환기계 약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화기계 약물이 소비량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또는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과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스트레스와 화를 잘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인의 문화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참기만 하다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분노, 짜증, 우울감, 수면장애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 신경학적 증상과 같이 가슴이나 명치가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증상도 생기고, 속쓰림, 소화불량 같은 소화기계 증상도 흔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병이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소화기에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소화기 질환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징적으로 배가 아프면서 대변 양상이 변하는 질환인데요. 여러 검사를 해도 장애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통이 있으면서 설사 또는 변비가 나타나는 대장의 기능적 질환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변을 보고 나서야 복통이 없어지는 증상이 전형적이고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감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위장관 증상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호발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위장관 증상도 개선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식은땀, 두근거림, 월경, 불순 등의 증상이나 불안, 초조, 우울감, 수면장애 등의 문제까지도 과민성 대장 증상과 함께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신경성 위장장애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소화기관에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위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는데요. 위장과 뇌는 미주신경을 포함한 자율신경에 의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서로 실질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 등을 했을 때 소화 기능에 변화가 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군침이 돌고 식욕이 당기기도 하고,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서는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답답하고 위장장애 소화불량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신경계에는 5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척수보다도 무려 5배나 많은 건데요. 미국의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스는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키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장을 제2의 뇌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율신경을 매개로 해서 뇌와 위장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위장관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의해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춰주는 치료가 교감신경의 흥분이 낮아져야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오상신경외과 또는 유튜브에 오상신경외과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상신경외과 오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